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 창동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 가이드를 진행하게 된 미래국어학원 강승규 선생님입니다. 우리 새로 입학한 학생들, 그 다음에 우리 1학년 학생들을 자녀로 두신 학부모 여러분들, 과연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국어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시험은 어떤 부분을 보게 될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리고자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세한 얘기는 이렇게 이제 자료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1학년 1학기에는 박안수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비상출판 국어 교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단위 일주일에 4번 국어 수업을 듣게 되고요. 이제 평가 100%가 전체라고 했을 때 집필고사 60%, 수행평가 40% 이렇게 나눠서 구성이 됩니다. 집필고사 60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이렇게 균일하게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작년 1학기, 그러니까 작년 1학기 1년 선배들이 작년에 봤던 동일한 시험 기준으로 26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100% 객관식을 출제를 했습니다. 이 문항수와 출제 유형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 중간고사도 30문항 안쪽 범위에서 출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50분 동안 시험을 친다고 했을 때 약 5분 정도는 이제 문항 검토도 하고 이제 답안지 마킹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략 실제적으로 문제풀이에 45분 정도의 시간을 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가령 우리가 30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문항당 단순히 계산해도 약 1.5분 정도, 다시 말해 문항당 채 2분을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법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문제를 판단하고 풀어야 되는데, 우리 국어교과의 특성상 단순히 암기를 해서 끼워 맞춰서 금방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1학년 국어교과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문항 영역, 그 중에서도 특히나 외부 지문이 출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작품을 읽고 갈래별 특징, 표현 방법 및 의미 등을 파악하는 일종의 기본적인 문학 감상의 기초 역량,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가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 100%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서답형 문항, 우리 주관식이나 약수령보다는 객관식 문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서답형 문제와 달리 객관식은 부분 점수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작은 판단 미스가 여지없이 오답으로 직결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엄밀하고 더욱더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이제 40% 중에 이제 국어 A 선생님과 국어 B 선생님이 나눠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각각 20%씩 배점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국어 A 영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 이제 주 4시간 중에 3시간 수업을 하시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교과서 진도 중심으로 나가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파트는 이 국어 A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조금 특이한 점은 이제 국어 A와 국어 B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2단위씩 균일하게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올해 창동고등학교 1학년 국어 같은 경우는 3단위, 1단위로 나눠서 진행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일단 작년 중간고사 기준으로 역시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문학 단어는 이렇게 3작품 정도, 현대시 자화상, 현대시 첫사랑, 현대소설 9켤레, 구도로 남은 사내, 교과서 범위에서는 이렇게 3편을 중심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도 여기 밑줄 쳐져 있는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에 대해서는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작품으로서 아마 올해도 출제가 될 것이고요. 이 3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는 시, 소설 이렇게 2편의 작품 1, 2단원 연달아 출제를 했는데요. 이 3단원 같은 경우는 1단원은 시, 2단원은 소설, 그 다음에 3단원은 극갈래, 그 다음에 마지막 4단원은 교술갈래, 우리가 수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3단원의 소단원 1, 2, 3, 4단원이 각각 다른 영역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에 따라 약간씩의 출제 범위의 변동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 요 몇 년간 이 현대시 첫사랑은 대부분 중간고사에서 출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도 이 첫사랑 작품에 대한 진도는 나가고 아마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까
중간고사에 출제되는 범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교과서 범위와는 별도로 우리가 이제 문학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성이 높은, 다시 말해 교과서 본문이나 학습 활동에 있는 작품 이외에 이제 그 시험 범위와 관련성이 높은 외부 작품을 연계 출제하는 경향이 몇 년째 도드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수능형 출제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중학교에서 내신 대비를 하면서 국어 공부를 해왔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면서 이 국어 공부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당혹감을 느끼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교과서에서도 없고 시험 범위에도 없었고 학교에서 수업도 해주지 않았는데 시험에는 처음 보는 작품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사전에 철저히 경향을 알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비문학 단원에 대한 말씀도 조금 드리면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그 해마다 출제 범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학년 국어교과서 같은 경우는 2단원에서 매체, 화법, 장문, 각 소단원별로 이런 영역들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인 5단원, 독서 영역, 이제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교과서 상권의 4단원에 위치한 문법 영역의 중요도를 조금 더 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최근의 경향뿐만이 아니라 요 몇 년간 그리고 이 근방에 있는 여러 학교들 같은 경우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어떤 출제 경향이기도 합니다. 이제 4단원은 크게 소단원 2개로 구성이 되고요. 4-1단원은 발음과 관련해서 의문의 변동, 그 다음에 4-2단원은 표기와 관련돼서 한글 맞춤법 이라는 내용들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역시나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 가운데 이 내신 범위에서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학생들이 반복 숙달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국어학원에서도 이 4단원 중에 의문 부분, 의문 파트의 진도는 이 내신 대비 시작과 동시에 미리 선제적으로 학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작년 중간고사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2단원, 매체, 화법, 장문, 이 부분을 전범위 출제를 했습니다. 중간고사에서. 그리고 이제 4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가 되는 어떤 기초 개념과 관련돼서 프린트를 제공하고 그 부분에 한정해서 중간고사에서 일부 출제를 했습니다. 이 4단원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는 기말고사에서 본격적으로 출제를 한 바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저희 학원에서도 면밀히 확인하고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런 내용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원에서 특히나 또 이 화법 부분을 다루는 2-3단원 우리 말하기 예절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1학기 내신에서는 좀 빠짐없이 출제되는 편이긴 한데요. 역시나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그때그때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어 A와 관련된 얘기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내신 출제 비중이 높다라고 했는데, 우리 작년에 출제를 하셨던, 즉 작년 1학기 국어 과목을 가르치시고 출제하셨던 창동고등학교 국어 선생님들 가운데 2분 이상이 최소한 지금 올해 1학년 국어교과에 다시 배정이 되어 있으신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창동고등학교 1학년 국어 내신은 난이도가 굉장히 급상승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동일한 선생님들이 여러 분 들어가 계시다 보니까 올해 1학년 국어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작년에 준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조심스레 예측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 1학년 학생들, 우리 미래국어학원 다니는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작년을 좀 기준으로 삼아서 더욱 철저히 더욱 높은 난이도에 대비해서 학습 준비를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 A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어서 국어 B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국어 B는 이제 독서 활동 위주로 진행을 하시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수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에서 이 교과 오리엔테이션으로 프린트 제공이 됐고요. 그래서 크게는 독서 준비, 그 다음에 서평 쓰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독서 준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성실하고 꾸준한 태도를 요구하는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을 까먹는다든지, 이를테면 이제 이런 독서에 필요한 책이라든지, 또 우리 일지 작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런 일지를 까먹고 가져가지 않는다든지, 혹은 읽고 나서 일지 작성을 깜빡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수행평가 감점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평 쓰기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검토하여 글을 쓰는 겁니다. 일종의 소개하는 글 내지는 요약하는 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이런 단계별로 아마 이제 세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서평쓰기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5월 이후에 학교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안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가 중심이 되는 이 단원이다 보니까, 파트다 보니까 모든 활동이나 발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제 내신에는 이제 출제되지 않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이제 수행평가 점수 확보를 위해서 이 국어 B 시간에 성실하고 꾸준히 임해라, 준비물 빼먹지 마라, 가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활동해라,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좀 학생들에게 태도적 측면에서 좀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어 B와 관련된 얘기를 한 김에 자연스럽게 수행평가 얘기로 넘어가면, 그래서 국어 B 같은 경우는 20점,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 아까 말씀드린 독서 준비와 서평 쓰기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과정형 수행평가다 보니까 어떤 결과물 하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학기 내내 꾸준히 감점받지 않고 성실하게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점수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어 A 같은 경우는 지금 학습지 검사까지는 안내가 된 상태인데, 아마 20점의 배점이 작지 않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어떤 추가적인 활동이 조금 더 추가되진 않을까, 저희는 이제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서평쓰기류의 작품을 읽고 나서 글을 쓰는 이런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분에 내가 인상 깊었던 부분만 가지고 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를테면 이제 최소한 1학년 국어 1단원에서 다루게 되는 외제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 쉽게 말씀드리면 외제적 관점은 작품 외부에도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 내재적 관점은 작품 자체에 충실하게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폭넓게 적용할 줄 아는 그런 접근 방식이 좀 요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한 학생들이 쓰는 작문 과제를 하나하나 일일이 컨트롤해주고 저희가 뭐 검토해주고 이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가령 학생들이 이제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행 준비에 필요한 학습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한다든지, 혹은 사전에 또 기한을 미리 정해서 그 기한에 맞춰서 이제 검토 및 어떤 첨삭을 희망하는 학생들, 그래서 기한에 맞춰 제출한 학생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코칭, 뭐 이를테면 맞춤법 검토라든지 뭐 어떤 글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지 검사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학생 스스로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차곡차곡 잘 모아서 수행평가에도 대비하고, 또 이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시험 준비 내지는 개인적인 학습에 또 활용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학원에서는 저희가 파일을 하나씩 좀 제공을 해서요, 또 이제 학생들이 어디다 흘리고 다니지 않게, 잃어버리거나 꾸깃꾸깃 해서 다니지 않게 좀 학원 파일첩에 좀 차곡차곡 프린트를 모을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수업 시간에 이 프린트 같은 경우는 좀 검사를 해서 혹시나 프린트가 분실되거나 좀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이 평가를 받지 않도록 좀 저희가 최소한의 좀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뭐 가령 학생들이 프린트를 분실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복사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에서는 저희 학원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지원과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미래국어에서 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저희가 보완 강의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최소한 학교에서 다뤄지는 부분들, 교과서나 자서가 아무래도 기본이 되겠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2차, 3차에 걸쳐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더해서 학교 필기, 프린트까지 저희가 빈틈없이 꼼꼼히 학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능형 출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아까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수능형 출제라는 게 중학교 내신과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부분인데요. 이 수능형 출제의 핵심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 범위 이외의 작품을 출제한다는 것.
그다음 두 번째, 수업에서 가르친 작품인데 수업에서 가르쳐준 방식이 아니라 추가로 가능한 또 다른 해석 방식을 묻는 방식. 이를테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유명한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죠. 내 마음은 호수요 하는 시가 있는데 사실 가장 기초적으로는 우리가 A는 B다 구조로 은유법의 예시로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것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저희가 그런 가능성, 다시 말해 시험 범위 없는 작품의 연계 출제 가능성, 그 다음에 시험 범위 작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해석하는 요령, 네,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강의 및 문제 제공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충분히 학습에 임해서 시험에 크게 어려움 겪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험 대비용으로 좀 통합 필기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프린트 내지는 학습 자료를 가져왔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빈틈없이 좀 총정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 통합 필기자료를 좀 작성을 하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점검 및 최종 암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할 것을 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4학년도 1학년 1학기 국어교과에 대한 가이드를 마치고요. 어쨌든 모쪼록 우리 1학년 새로 입학한 학생들,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을 두신 학부모님들, 이 국어교과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희 학원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지난 몇 년간의 출제 경향, 그다음에 학교 수업 및 저희들의 자료들을 충분히 전적으로 활용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선생님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